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죽음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을 서정용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강남구에서 취약계층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원동 지역입니다. 일원 일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은 가져온 이들을 할아버지에게 전해주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 복지 상담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900여 가구가 임대아파트와 일반 주거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가운데 대부분 혼자서 외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항상 그냥 손잡아드리고 잘 계시나 하고 또 아픈 데 없으신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1시간 냉겨 이렇게 또 말벗도 대주고 또 아프면 또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40만 원을 받는 일부 취약계층들은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로 해결하는 문제로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취약계층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자는 2017년 109명, 지난해는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영양실조 사망은 대부분 경제난 등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 곡기를 끊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복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혼자 계신다거나 아니면 혼자 계실 때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고 안부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도 안 되면 주민들 통장님이든지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들 도움받아서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상시 발굴단은 사회관계망 단절 상태에서 빈곤과 실직, 질병 등을 겪는 고립가구와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운동형 가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찾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삶에 희망을 주는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여입니다.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의 일반 건강과 장애 상태, 치과 진료를 포함한 건강주치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2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손실 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상태가 열악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심의받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신당동과 중림동에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신당동 개미골목과 중림동 호박마을에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줄 주민쉼터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는 작년 7월부터 동별 거주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0월부터 두 곳을 우선 선정해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쉼터로 리모델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시 골칫거리였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와 아시아 사랑나눔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TV와 사단법인 아시아 사랑나눔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TV 사옥에서 아시아의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 공경과 효 실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노인 공경과 효 실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마포구 문화원에서 열려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충효의 실천운동본부 서울시 연합회가 주최하고 배호, 아리수 문화예술보존회와 복지TV가 협찬한 실버 노래자랑은 소외층 노인들과 가수들이 함께 모여 노인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곰돌이 복지재단에서는 노안으로 눈이 흐려져 신문과 TV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차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미추홀 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자동차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이나 햄버거 매장에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서관과 접목시킨 겁니다. 특히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도서관 휴관일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북 드라이브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은 인기 도서와 신간 총 400여 권으로 미추홀 도서관을 비롯해 소속 도서관 6곳에서 빌린 책 역시 이곳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바로 원하시는 도서를 대출하고 그다음에 반납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 도서관은 1월 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건립된 이순신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최신식 도서관인 이순신 도서관이 지난 27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인 이 도서관은 총 사업비 198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2,600여 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18년에 건립 공사에 나서 2년여 만에 완공했습니다. 1층은 도서관과 난중일기가 전시돼 박물관의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이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는 화면을 보며 거북선을 조정할 수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층은 3D 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 창작소 등이 3층과 4층은 평생학습실 등으로 채워져 있어 이순신 도서관이 4차 혁명기술이 집약된 도서관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도서관은 차 안에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루와 보관도서의 위치 등을 점검하는 장서점검 로봇까지 도입한 첨단 시설로 전남 동부 지역의 새로운 도서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여수시와 GS건설이 245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도성마을 인근 바다에 74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GS건설이 여수시와 도성마을과 245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임기문 GS건설 전력사업본부 대표, 하태훈 도성마을 재생 추진위원장이 도성마을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5억 원을 들여 도성마을에 세탁공장과 스마트팜 등을 짓고 70억 원 상당의 현물과 서비스 등을 후원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지표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과 경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순천 시민들의 삶의 향상이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도시환경과 교육복지, 자치,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 등
7개 분과에서 설정한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순천시장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지난 26일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순천 1,000만인을 껴안다라는 주제로 1,000만 관광객 돌파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 밤 9시를 기해 순천을 찾아온 관광객 수가 1,002만여 명으로 공식 집계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어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1,000명의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댄스 퍼포먼스와 축하 불꽃 세레머니, 감사 떡 케이크 나눔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000만 명 관광 시대를 자축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1,000만 관광객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국 250여 개 지자체 등을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9년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순천 방문의 해를 선포한 순천시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금자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순천시 인재 육성 장학회가 훌륭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난달 23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초중고대학생 16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학업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발하고 성적 우수 특기자와 다자녀 학력 신장, 사회봉사 희망드림 부문으로 나눠 2019년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2,026명에게 16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여수시에 정착한 전입 작가들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여수 엑스포 갤러리에서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여수시에 정착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희, 최병수 작가의 작품 70여 점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 환경을 테마로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작품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기희 작가는 물속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폐목과 방충망 등을 이용해 만든 작품 속 수중생물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작가로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겨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동물원 프로젝트로서 지금은 해양생물편, 수중생물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은 이 작업을 해서 좀 더 큰 아름다운 수족관, 그런 대한동물을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돼서 나아가서는 그 밖에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을 위해서 조류 혹은 또 파충류 계속 그 생물 우리 자연의 어떤 그런 제 대상을 점점 넓히고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병수 작가는 지금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재활용 요소를 가미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변화에 대응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2020년 1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그간 특례 조항을 두어 장애인 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아왔지만 장애인 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연금 수급이 가능해져 최대 18만 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중소농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달 27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롯데슈퍼 서울 목동점, 경기 철산점, 인천 연수점에서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갖고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150여 품목을 연중 판매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판매하는 로컬푸드는 24시간 내 생산, 배송, 판매까지 이뤄지며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는 나주와 강진, 화순, 영암 등 전남 천여 중소농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쥐의 해인데요. 쥐는 성실과 근면, 지혜와 총명을 상징합니다. 2020년 다시 한번 365일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지혜와 총명함이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